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사회는 외국어를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번역 앱이죠. 이번 시간은 국내 번역 앱의 대명사인 네이버 파파고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외국어 울렁증에서 벗어나세요. 네이버 파파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파파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설치는 설치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저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세요. 설치하시면 파파고 버튼이 나오게 되죠. 파파고 실행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파파고의 첫 화면인데요. 기본 파파고 기능은 음성을 번역해주는 기능, 대화 번역, 이미지를 번역하거나 학습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죠. 에듀 기능이 있죠.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보면 줄 3개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서 웹사이트 번역이라든지 오프라인 번역, 회화, 낱말 카드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선 기본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어 있죠. 좌측에 있는 영어를 누르시면 번역 가능한 언어들이 나오게 되죠. 현재 파파고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13개의 언어를 번역하게 됩니다. 구글보다는 그 숫자는 작아요. 그 다음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한국어 부분을 누르면 또 해당하는 언어들이 나오게 되죠. 이 13가지 언어를 서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번역하는 방법이 있겠죠.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Hello, my name is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했죠. 자, 그것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로 번역을 해주죠. 이런 부분들은 파파고만의 특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길동을 영어로 쓰더라도 한글로 번역을 해주게 되죠. 구글 번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해서 번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음성을 번역할 수 있죠. 자, 영어로 말하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버튼 누르고 영어로 말을 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겠죠. 음성 버튼 누릅니다. Just because something doesn't do what you planned it to do doesn't mean it's useless. 어떤 것이 당신이 계획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영어로 말을 하니까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해당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 이 스피커 부분이 반짝이게 되면서 지금 어느 언어로 말을 하는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높임말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높임말을 끄게 되면 일상어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또 영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왼쪽이 출발 언어가 되고요. 오른쪽이 도착 언어가 됩니다. 자, 왼쪽을 한국어로 하고 우측을 영어로 할 경우에는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중간에 있는 변환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와 영어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게 되면 또 영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말을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uman beings must have rules to determine the course of life. 자, 번역해주죠.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죠? 이로도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 선택하고요. 음성으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人生の何者なるかがやっと分かってきた。 인생의 무엇인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자, 일본어도 뭐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음성을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가 있죠. 자, 이런 대화의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 각자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언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대화도 한번 볼까요? 자, 대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영어로 말을 하고 내가 한국어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은 스마트폰의 위쪽에 서 있고 나는 스마트폰의 아래쪽에 서 있겠죠. 그 다음 상대편이 말을 하게 되죠. 이 부분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원하는 언어로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해외 현지에서 이용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Hello,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는 여기 있는 마이크를 또 누르고 말을 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자, 그러면 상대편은 또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되겠죠. What have you been up to you? 뭐 하고 지냈어? 자, 한국어로 얘기해 볼까요?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Yes, I've been doing well. How have you been?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회의에 나가서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도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긴 문장의 경우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체 맥락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대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미지가 있죠. 자, 이미지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있는 내용을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미지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실행되고 텍스트를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자, 이때 아래쪽에 보면 전체 번역과 실시간 번역, 부분 번역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전체 번역은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전체를 번역을 해주는 거죠. 자, 전체 번역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면서 전체가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텍스트들을 선택을 하고 바로 아래쪽에 번역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손으로 원하는 부분을 터치해서 끌어줍니다. 그러면 칠하는 것처럼 칠해지죠. 자, 이렇게 칠해지면 그 부분을 번역을 아래쪽에 해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만 손으로 터치해서 칠을 함으로써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시간 번역이죠. 자, 이것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바로 번역을 해주죠. 이 경우는 이렇게 책 같은 걸 볼 때보다는 간판을 본다든지 또는 해외에 여행을 가서 메뉴 같은 것들을 본다든지 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자, 메뉴를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자, 메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실시간 번역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자, 뉴욕 스테이크 연어, 부드러운 8온스 스테이크와 연어 한 조각이 제공된다고 하죠. 칼로리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아래도 보면 참으로 플레이트, 그 다음 달걀, 플로렌티네 바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 번역은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여행 가셨을 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잠깐 정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 다시 계속 실시간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실시간 번역이 싫으시면 전체 번역을 하신 다음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바로 번역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손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 카메라가 있죠. 학습 카메라 누르시게 되면 공부할 페이지를 촬영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해당 박스 구역을 정하신 다음 선택 완료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전부 번역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음성으로도 들어볼 수가 있죠. When she was finished, she felt tired, so she wandered into the living room to find a chair to rest in. 그 다음은 한국어로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의 수준도 여기서 전부 나오게 되죠. 중등, 고등 수능, 토익 수준인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단어 외울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노트를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내용을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노트에 저장 누르시면 노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 노트라고 하나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한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학습하기를 눌러서 지금 노트에 추가한 단어를 여기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들을 수 있죠? Require. 그 다음에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 단어 뜻을 내가 알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을 켜면 실제 단어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위쪽에 눈을 끄면 아래쪽에 눈을 켜면 한국어로 설명이 나오고요. 해당 단어는 보이지가 않죠. 이 눈을 꺼놨죠. 터치하면
단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어요. 이 외국어는 손을 놓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죠. 계속 반복해서 써야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외우지를 않게 돼서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하셔서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에듀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 학습 노트, 중국어 노트, 일본어 노트 나오죠? 노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만 모아서 학습하기도 있고요. 자, 옆으로 넘겨보면 이런 한자 단어 뜻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언제든지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를 실행한 다음 공부할 페이지를 찍어서 노트에 저장해서 틈날 때마다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홈 나오고요. 에듀는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 다음 웹사이트 번역, 오프라인 번역이 나오는데요. 오프라인 번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번역 들어가셔서 언어팩을 미리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내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 언어는 안 되고요. 한영, 한중, 한일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가셨을 때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미리 받아서 가시면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글로벌 회화가 있죠. 기본 표현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에 가셔서 공항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든지 숙박업소, 식당이라든지 쇼핑, 교통, 관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회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쇼핑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가격 흥정, 계산, 교환 환불, 마트, 면세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물건 찾기 고르기 한번 볼까요? AS 문이라든지 그냥 나설 때라든지 다른 물건 찾을 때라든지 물건 찾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당 상황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영어인데요. 중국어나 일본어도 이런 식으로 전부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도 실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 버튼 누르시면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What is the most popular? 이쪽 상품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These items are quite popular. 자, 이렇게 한국어와 네이티브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낱말 카드 있죠. 낱말 카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낱말 카드를 다운을 받아서 낱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죠. 동물이라든지 과일, 숫자, 탈 것 이런 것들을 낱말 카드식으로 공부할 수 있죠. 자, 동물 눌러보시면 호랑이, 타이거 이렇게 나오고요. 사자, 라이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측 상단 눌러보시면 Tiger. 이렇게 읽어주죠.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 공부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 번역과 번역 기록 자동 저장, 언어 추천 이런 거에 체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이미지 번역할 때 이 실시간 번역이 켜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켜놓고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라든지 발음 듣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기본 값으로 이용을 하시면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파파고 미니라고 있죠. 이 파파고 미니에는 텍스트와 음성과 이미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버튼이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어요. 그래서 파파고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 미니 창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성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음성 창이 뜨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누르면 작게 버튼으로 바뀝니다. 자, 평상시에는 스마트폰 이용하시다가 음성으로 번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기는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바로 번역창이 나오죠. 자,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환 버튼 누르시고요. 마이크 버튼 누르신 다음 한국어로 말을 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파파고의 번역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Hello, I'm telling you about Papago's translation function. Try to use it more conveniently. 자, 이렇게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누르시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가 필요할 때 여시면 되겠죠. 자, 필요 없으면 터치해서 드래그 한 다음 X 위에 얹으면 없어지게 되겠죠. 나머지 텍스트와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파고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인터넷을 들어갔을 때 인터넷 문서에서 번역을 해줄 수 있어요. 자, CNN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상단에 파파고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나왔죠? 제일 왼쪽에 파파고 아이콘이 보이고요. 언어 변경이라고 나오죠? 지금 영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를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외 뉴스도 실시간으로 읽을 수가 있죠.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라서 국내 뉴스만 가지고는 세계 정세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외 뉴스도 마치 국내 뉴스처럼 언어의 장벽 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전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겠죠. 물론 시간은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국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파파고는 외국어의 만물상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파파고를 이용을 해서 번역도 할 수 있고 음성을 변환을 할 수도 있고 대화할 때도 이용하고 이미지도 이용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해외에 가셨을 때도 파파고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유튜브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유튜브를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는 노하우를 100%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그 영상이 플레이가 되죠. 이때 이 영상의 제목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라고 나옵니다. 이 더보기가 이 영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되는데요. 이 설명란에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관련된 사이트 정보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영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아래에 보시면 태그가 나오게 되죠. 영상과 관련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이 스크립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텍스트로 보여주게 되죠. 지금 스크립트가 나오고 있죠. 이 스크립트가 나오는 시간이 앞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이 영상을 올릴 때 자막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자막을 스크립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자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스크립트도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상들에는 전부 이 스크립트 표시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채널이 나오죠. 그 채널 아래쪽에 보면 동영상이라고 나오고요. 이 동영상을 누르면 해당 채널의 동영상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최신순, 인기순, 날짜순으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영상에 따라서 음악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영상에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이 경우에도 설명란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간대별로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영상 보실 때 이 설명란을 이용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영상을 좀 더 재밌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미리 영상들을 모아서 목록을 만들 수가 있죠. 보고자 하는 영상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시청을 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유튜브에서 음악들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목록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러면 해당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목 옆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을 해주시면 이 목록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볼 동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목록 보기 보시면 나중에 볼 동영상들이 전부 들어와 있죠. 이렇게 나중에 볼 동영상은 미리 저장을 해두시고 보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유튜브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그럴 때도
미리 목록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주로 듣는 음악들을 한 번에 모아서 계속 들을 수가 있겠죠. 해당 영상 제목 우측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재생 목록의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재생 목록들이 나오죠. 여기서 기존에 있던 목록을 선택하시고 완료하시면 기존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새로운 목록을 생성할 수도 있겠죠. 자, 새 재생 목록 누르시고 제목을 씁니다. 자, 저는 재즈라고 쓸게요. 그 다음 여기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나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누르시고 공개로 바꿔주시면 누구든지 내 채널에 들어와서 내가 재생 목록을 만든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경우 내가 만든 재생 목록을 다른 사람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재생 목록은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죠. 자,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 생성되었다고 나오고요. 제가 금방 추가한 영상이 나오죠. 그 다음 또 다른 영상 제목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재생 목록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지금 만든 재생 목록 체크하시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에 또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관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생 목록이라고 나와요. 자, 지금 제가 만든 재즈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추가한 2가지 재생 목록이 나오죠. 여기 있는 재생 목록들을 순차적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셔플을 누르시면 랜덤으로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2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플레이가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셔플을 주시게 되면 전부 플레이가 되되 랜덤으로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음악 들으시는 분은 특히나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란에 또 보시면 시간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자,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경우는 여기 있는 시간대를 누르시면 바로 그 해당 시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음악만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유튜브에서 음악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음악을 들을 때 좀 더 좋은 음질로 들으면 더 좋겠죠. 스마트폰에서 음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어폰을 이용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그냥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는 이 이어폰으로 들으면 훨씬 음질이 좋은데요. 그 음질을 좀 더 좋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접근성이라고 나오죠. 자, 이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각 보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우 소리 균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한쪽 귀를 주로 이용을 하시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으실 때도 보통 왼쪽으로만 받으시거나 또는 주로 오른쪽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한쪽 귀만 많이 쓰게 됩니다. 그 경우 자주 쓰는 귀가 청력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좌우측 소리가 동일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차이가 좀 더 커요. 그 경우 이어폰으로 듣다 보면 한쪽은 너무 시끄럽고 한쪽은 너무 작고 이래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좌우 소리 균형을 이용하시면 양쪽에서 나는 소리를 동일하게 맞춰주게 됩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거나 음악 감상을 하실 때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서 좌우 소리 균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 이어폰이 연결돼 있어야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어폰 연결 단자에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러면 연결된 오디오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과 왼쪽 귀에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으신 다음 양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여기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왼쪽을 좀 더 치우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면서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어폰으로 나는 소리는 전화 벨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 벨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쪽 소리를 더 키워줄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동안 이상하게 들리던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또 위에 보시면 음질 최적화라고 있는데요.
이 음질 최적화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설정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이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돌비 애트모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UHQ 업스케일러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돌비 애트모스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왓챠, 티빙 이런 OTT 서비스를 볼 경우에는 돌비 음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걸 꺼놓게 되면 놀라운 입체적인 사운드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영상이 이 돌비를 전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돌비 애트모스는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의 음질과 완전히 달라진 놀라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어폰을 끼고 들으셔야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가끔 그냥 스마트폰 스피커로만 듣는 분들이 계신데요. 스마트폰의 스피커는 벨소리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폰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음악 감상이나 영상을 보실 때는 이어폰을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 요것도 켜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H 업스케일러라고 있죠. 이 UH 업스케일러를 켜게 되면 기존 음질을 좀 더 향상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대신 이 UH 업스케일러도 이어폰 단자를 빼게 되면 꺼져요. 그렇죠? 반드시 이어폰을 꽂았을 때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유튜브도 이런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음질 같은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요즘은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 설정만 해두셔도 좋은 음질로 즐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음질 최적화라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것도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연령대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죠. 연령이 올라갈수록 고음은 못 듣기 때문에 풍부한 음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질 최적화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작은 소리까지 전부 들을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켜놓도록 하세요. 그 대신 이 음질 최적화는 미리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음질 최적화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대에 맞는 음질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적화 음질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귀찮으시면 그냥 본인 연령대에 맞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듣기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음질을 감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듣기 테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폰은 꼭 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조용한 곳에서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듣기 테스트를 해줘요. 신호음이 들리냐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죠. 이거에 따라서 그대로만 따라가면 본인 귀에 맞는 최적화된 음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리시면 화면 모드라고 나오게 되죠. 이 화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명한 화면과 그 다음 자연스러운 화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 있는 선명한 화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경계선이라든지 또는 컬러가 좀 더 강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경계선도 딱 떨어지고 컬러도 좀 더 채도가 올라간 진한 컬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경우 장시간 시청을 하시게 되면 눈이 좀 아프거나 피로도가 쌓이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때는 자연스러운 화면을 두시는 걸 권합니다. 자연스러운 화면은 채도도 떨어뜨리고 경계선도 좀 부드럽게 해서 눈에 무리가 안 가게 해주죠. 저는 보통 자연스러운 화면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장시간 보실 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하시고요. 잠깐씩 감상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선명한 화면으로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유튜브 시청을 하실 때 화면 전환과 해상도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자, 이 경우 가로 세로 화면 전환을 하실 때 여기 있는 전체 화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돌려주고요. 자, 또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다시 여기를 눌러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터치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폰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화면 전환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볼 경우에는 터치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가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보시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할 때는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바로바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을 터치했을 때 위쪽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이 나오죠. 자, 이 톱니바퀴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화질이 나와요. 자, 저는 이 고화질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여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과 높은 화질, 데이터 절약, 고급이 나오게 되죠. 되도록이면 높은 화질을 주시는 게 좀 더 고화질로 감상을 할 수 있죠. 외부에서 보실 때 가끔 깍두기 현상이라고 하죠. 화면이 격자같이 보이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서 직접 화질을 조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보통은 자동이나 데이터 절약 모드로 돼 있어서 그런데 고화질로 감상을 하실 때는 높은 화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제대로 설정해서 보셔도 유튜브 시청 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음질과 고화질로 감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보시는 유튜브 좀 더 좋게 보시는 게 좋겠죠. 이대로 설정하셔서 유튜브를 좀 더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